파주에는 문화, 예술, 역사, 평화 등 다양한 교육 자원이 있습니다. 파주를 대표하는 파주 출판도시, 헤이리 예술마을이 있으며 경기미래교육 캠퍼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임진각 평화놀이공원, DMZ 캠프그리브스와 업무 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크고 작은 교육 자원 발굴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파주 교육은 창의, 꿈, 평화, 혁신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성장을 지향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 파주 교육을 통해 교육 공동체가 더불어 성장하고 지역의 모든 학교가 저마다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파주혁신교육지구 시즌3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세부 목표로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학교와 마을의 교육 협력을 통한 혁신교육 생태계 강화,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이라는 추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주교육지원청 혁신교육팀 장학사 길전혁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2년 파주혁신교육지구 1차 사업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혁신교육지구 사업설명회 참여해 주신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올 한 해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데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파주 교육가족의 노고 덕분에 무사히 올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혁신교육협력센터에서 내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학교에 소개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 계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파주교육지원청 박미란 과장님은 다른 회의가 있어서 오늘 조금 늦게 참석하실 예정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파주시청 김윤정 교육지원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교육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시청 교육지원과장 김윤정입니다. 네, 저희 시청에 스마트 워크를 만들어놔가지고 저도 처음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려서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여러 교감 선생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가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여러 환경들을 이렇게 많이 바꿔주는데 학교 현장의 환경들도 많이 바뀌셨겠죠. 저희 시청도 이렇게 보이시진 않겠지만 여기가 이제 스마트 워크 사무실이라고 해서 이런 비대면 회의들을 할 때 회의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귀한 분들 함께 행정실장님들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주 혁신교육지구라고 해서 교육청하고 또 파주시 그리고 여러 파주 관내 106개 많은 학교들, 초중고 학교들과 함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이제 작년서부터 본격적으로 해왔는데 마침 그 코로나19라는 어떤 그 국가적인 재난 이런 어려운 상황이 같이 함께 오는 바람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활동들을 못하고 어렵게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에 또 맞춰서 저희가 현장 체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게끔 집기 지원이나 또 마을 강사분들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처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 교감 선생님들, 행정실장님들, 또 학교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협의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가지고 무리 없이 잘 진행해 왔고 무엇보다 교육지원청에서 중간자적인 역할들 잘 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파주시가 학교 현장에 지원해 드리는 게 이렇게 충분하지 못하고 또 늘 부족하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 혁신교육지구 팀을 또 하나 만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소통의 자리를 좀 자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애로사항도 서로 듣고 또 같이 해결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 좀 길게 드렸는데요. 처음 이렇게 많은 교감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운 마음에 제가 좀 말이 길었고요. 자주 내년에서부터는 이제 새롭게 마을교육 활동가도 모집해서 학교에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또 필요하신 만큼 이렇게 자유롭게 좀 쓰실 수 있게 버스 지원도 학교로 직접 이렇게 드리고 시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일괄 계약해서 하던 방식을 그렇게 조금 변동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설명들을 좀 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고 궁금한 건 많이 물어봐 주시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교감 선생님, 행정실장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혁신교육협력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의 간단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파주혁신교육지구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혁신교육지구를 맡고 있는 장학사 길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혁신교육팀에서 혁신교육, 혁신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이정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교육지구 업무 중 민주학교 학생자치 역량 강화 그리고 학교 안 작은 공연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임명희입니다. 네, 파주시청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시 혁신교육팀장 김우정입니다. 오늘 이 바쁜 와중에도 만남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시 혁신교육팀 주무관 김윤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시청 혁신교육팀 주무관 이자견입니다. 파주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생태환경학교 그리고 나눠우리 평화감수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혁신교육팀 주무관 이유정이라고 합니다. 마을 역사학교 프로그램과 평화 관련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설명을 위해 강상원, 문숙희, 김주영 장학사님과 김윤비 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혁신교육협력센터는 교육지원청 장학사 3분과 주무관님 1분, 그리고 파주시청 팀장님 1분과 주무관님 3분, 총 8분이 모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시즌3 소개를 하는 PPT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2022년 파주혁신교육지구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파주혁신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이고요. 추진 배경은 학생들이 배움이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통한 학생 중심 교육 실현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지역 교육 거버넌스에 의한 학생 생태계 확장으로 미래 핵심 역량을 기르는 새로운 교육 협력 모델 구축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교육지원청대로 파주시청대로 따로따로 하던 교육 사업들을 같이 만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21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3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0년에 혁신교육을 지구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 시즌2에서 많이 고민했던 사업들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가지고 2021년에 2020년 사업을 사실 한 번 더 하게 되는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지 저희가 좀 예측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파주혁신교육지구에서 가장 특색 사업이 체험학습 활성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학습 활성화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많이 전달이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은 3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도 부득이하게 시즌 3로 변화를 어 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교감 선생님과 행정실장님 분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사업 설명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2022년은 시즌 3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즌 2와 시즌 3를 비교하는 표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시즌 2에서는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관주도로 많이 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교육지원청과 시군구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를 좀 소개하기 위해서는 관주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많은 사업들을 소개를 했고 공문으로 안내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시즌 3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고 관은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혁신교육 포럼을 좀 크게 발대식 개념으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소수가 협의하는 소수의 지역 전문가들이 협의하는 그런 회의에서 벗어나서 지역 교육 공동체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로 정책들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예전에는 크게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마을 단위의 세부 프로그램들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혁신에서 벗어나서 교육 혁신과 미래 교육이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보시면 달라진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온마을 배움터 교육활동 지원 협력 부분이 많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다음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022년 그 6개 과제, 23개의 추진 사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마을 배움터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된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참여와 소통에서는 이 세 학생자치회, 민주학교, 통통교육 공동체, 나눔 무한 실천에서는 교직원 성공 아카데미, 미래교육 아카데미, 마을 이음 배움터, 교육활동 지원 협력에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파주 진로체험 지원센터, 찾아가는 파주 꿈나루 버스, 온마을 배움터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날 수 있는 또 체험학습 프로그램들이 주로 배치가 되었고요. 창이 가득한 미래학교에서는 학교 특색 있는 혹은 빛깔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희망교육 플러스 학생 중심 교육 날개달기, 든든한 배움이 있는 교실, 꿈이룬 고교학점제, 학생 주도 세바창 프로젝트, 파주 학교 이음 프로젝트가 있고요. 평화를 품은 파주는 저희 교육지원청 특색 사업인 나눠우리 평화 감수성 교육과 초등 생존 수영 활성화로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2022년 달라진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즌2에서는 관주도로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사업 예산을 좀 많이 갖고 있었고요. 학교로 내려가는 돈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런데 시즌3에서는 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제 대규모 행사 같은 것들이 좀 하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교원 연수 같은 부분이 집합 연수에 대한 거부감, 부담감이 좀 매우 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교육 운영비들을 공모 사업 위주로 다양한 공모 사업 운영을 통한 학교의 사업 선택권을 좀 강화하게끔
학교 교육 운영비를 좀 증대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시즌 3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 교육 활동과 연계 체험학습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년 동안 그 체험학습이 취소가 거의 90%에서 95%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 3에서 무리하게 계속 체험학습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명분이 좀 사라지게 돼서요. 체험학습 지원 규모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축소를 했고요.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 운영 교육 경비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시청에서 꿈나루 버스의 운영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취소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거의 2년 동안 그 사업비를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뭐 이제 대규모 계약에 대한 어려운 분도 있었고, 그리고 취소와 변경과 이런 부분이 반복돼서요. 학교에 이제 꿈나루 버스 교육 병비를 강사비와 함께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신 학교에서는 체험학습을 운영을 하시고요. 또 원하지 않으면 이 밑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사실 올해까지는 이제 공통과정이라고 해서 조금은 이제 많이 부탁을 드렸어요. 체험학습을 좀 진행해 달라.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제 공통과정이 삭제돼서 희망하는 학교만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학교의 자율성이 강화됐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사실 저희가 그 체험학습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내년 체험학습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을 하시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학교들은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신청을 해 주시고 우리 학교 분위기에서는 우리 학교 상황에서는 좀 진행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이 부분을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율성이 많이 강화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논란이 많았던 이제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폐지했습니다. 북파주에 있는 이제 작은 학교들이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가 공동교육과정으로 사업비를 거점 학교에서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많이 혼란을 준 것 같아서요. 내년부터는 거점 교육을 폐지를 하고 학교별로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됐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학교 마을 연계 학교 공모 사업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다른 지역과 항상 그 비교를 하면서 사업 계획서나 정산서를 어떻게 하면 좀 간소화해서 학교 현장에 좀 부담을 적게 드릴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보다 내년에는 좀 더 그 사업 계획서나 정산서를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플랫폼으로서 혁신교육협력센터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직 2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교육지원청 그리고 시청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 서투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밀착 지원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나가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2002년 사업 추진 일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 1차, 2차 사업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파주 혁신교육지구 가이드북을 늦어도 12월 27일까지 학교에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가이드북을 참고해서 여기 있는 함께 떠나는 마을 역사학교, 어서와 평화 놀이터, 파주 생태환경학교, 학교 안팎 예술협력 수업, 파주 학생평화 올림 캠프를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통과정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내년 교육과정을 세우실 때 면밀히 검토하시고 체험학습이 운영이 가능한 학교만 신청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게 또 학교에 하나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의지가 체험학습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학교가 신청을 해야 더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립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네, 오미크론이라는 또 새로운 또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무조건 이것들을 또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1월 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료집계 시스템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신청하면요. 내년 1월 7일까지 저희가 프로그램 신청 확정에 대한 통보를 학교로 공문으로 발송을 시청해서 학교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월 중순,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짜는 2월 중순에서 말까지 학년에서 사업계획서를 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을 해 주시면 시에서 3월 중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지구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될 예정이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3월부터 진행을 하고자 저희가 조금 욕심을 냈는데 3월에 바쁜 달에 학교에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요. 3월은 조금 쉬었다가 4월부터 체험학습 일정을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정사는 2023년 1월, 2월 중에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제 시즌 3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모 사업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23개 사업을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요. 관리자분들과 행정실장님 분들에게는 좀 공모 사업 신청에 대한 위주로 좀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임명희 장학사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자치 리더십 역량 강화와 민주학교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자치 리더십 역량 강화는요, 이제 커져가는 학교 자치 기구에 대한 어떤 기반 조성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사실 작년과 재작년에는 학생회 임원 대상의 숙박형 캠프를 준비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단위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자치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로 희망하는 학교로 운영비를 100만 원씩 20학교에 학생자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로 예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자치 활동을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공문은 별도로 안내 드릴 때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학교 운영입니다. 민주학교는 현재 초중고 14교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사실은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공문 발송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서 지역 기반의 민주시민 실천학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참고하셔서 이 민주시민 실천학교에도 많은 공모를 해주시면, 많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숙희 장학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지원청에서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숙희 장학사입니다. 네, 제가 굳이 PPT를 만들었는데 공유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화면 공유는 권한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파주 진로체험 지원센터는 정말 파주시에서의 그런 적극적인 지원과 파주 진로체험 지원센터의 아주 큰 열정으로 파주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 진로체험 지원센터는 학교국별로 차별화된 교육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쓰고 있으며 자유학년제와 창의적 체험 활동 연계 운영,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센터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먼저 진로 코칭 프로그램, 그리고 진로 가치카드를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초중도 학교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직업, 그리고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보는 창직교육, 그리고 창업교육, 스타트업, 이런 미래 직업 트렌드를 이행하는 교육들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드론 교육이라든가 환경 교육 속에 생태 교육, 그리고 업사이클링, 그리고 기후 환경을 주제로 한 미래 교육이 강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 직업인과 만나는 이런 활동으로서 이 부분은 영상을 통한 어떤 전문 직업인 멘토링을 포함하여 약 80개 분야의 직업인들의 멘토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과 체험 멘토링이라 그래서 진학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학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학생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장 체험척을 찾아가는 진로 체험 버스와 체험척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찾아가는 진로 체험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내 18개 고등학교에 36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생명이나 안전, 환경, 예술 등 고등학교 동아리를 지원하는 활동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모의 면접은 학생들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면접,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의 진학 면접,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의 그 고인 면접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지금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언택트 파주 진로 강남을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특색 있는 진로 강남의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특성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운영되기도 하고 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밖에도 저희가 올해 경기도교육청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파주 꿈맞이 진로 멘토링을 통해서 상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상시 진로 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 진학 길찾기 사업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님이 함께 대학의 진로 진학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주시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진로 전담 선생님들을 통해서 홈필 사이트 접속을 통해 신청하고, 각종 일정들은 파주 진로지원센터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미리 일정을 협의하신 후에 홈필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신다면 학교에서 원하시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청 방법들은 22년 3월 중 진로 선생님들, 전담 선생님들 대상으로 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진로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혁신교육지구의 대표 프로그램인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초등학교에서 신청이 조금 적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찾아가는 파주 꿈나루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 이제 꿈나루 버스와 이제 올해 꿈나루 버스가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꿈나루 버스가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꿈나루 버스가 있고,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꿈나루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시는 목적이 명확해서 사실은 다 이제 정해져 있고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500만 원 정도로 좀 여유의 분을 좀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 꿈나루 버스를 잡은 것은 이제 각종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행사 시에 이제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여분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 1,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사실 그 행사를 진행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관내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희망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저희가 상반기에 이것을 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듯이 이제 세바창이나 이제 다른 사업들의 운영할 때 이제 버스 지원을 하는데, 이제 혹시 올해처럼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면 이제 하반기에 이제 학교 대상으로 버스를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정말 어떤 급하거나 혹은 특별할 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사정을 듣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교감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시면 상의 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임명희 장학사님 학교 안 작은 공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학교 안 작은 공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운영을 했는데요. 학교별 희망 공연을 조사했으나 저희가 학교에서 원하는 공연을 다 지원해 드리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코로나가 아닐 때는 공연을 1회 진행했을 때 여러 학생들이 관람이 가능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 인원도 제한되고 해서요. 학교 규모와 각 학교의 상황에 맞는 문화예술 공연을 보실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학교별로 150만 원씩 20개교를 지원하는데요. 여기에 제가 이 예산 편성 상한 비율을 잘 봐주시면 이게 지금 오타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안 되고요. 학생 주부식비도 안 되고요. 업무 추진비도 되지 않습니다. 본 예산은 학교로 초청하는 공연 관람을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교육 운영비로만 100%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수정해서 가이드북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문화예술 공연 단체에 대한 정보가 없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 파주 관내에 예술단체 풀은 제공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학교와 마을을 잇다, 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마을 교과서 마을 교육과정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차 프로젝트로 지금 6개교, 4개교, 중 2개교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파주 광일중, 율곡중, 통일초, 신산초, 석고초, 장파초, 파평초가 이렇게 마을 교육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학교와 마찬가지로 2022년까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어서 진입이 좀 어렵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홍보하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2022년 그 신규 사업은 김윤진 주무관님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혁신교육팀장인데요. 김희정인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시 실력시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이 몇 개 있는데 학교와 마을 연계 학교 공모 사업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라 크진 않지만 저희가 초중고 학교 4개교를 시범 사업으로 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파주시에는 마을 공동체과라든가 공동체 팀이 많아서 일반 민간단체에 가는 사업비는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에 저희 교육지원과에는 다른 부서에서하고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와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에 있는 교육 공동체라든가 비영리 단체의 5인 이상 단체와 연합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서를 꾸미시고 나서 예를 들어 이제 학교와 마을에 만드는 마을 이야기책이라든가 마을 지도 만들기 또 마을 벽화 그리기라든가 또 매년 마을에서 이제 축제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지역 내 학교와 지역 내 마을들이 함께하는 마을 축제 같은 거를 대상으로 이런 이제 예시고요. 다른 마을 교육 국가과정으로 엮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1년 단위로 저희는 4개교를 시범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다수 공모가 이제 들어올 경우는 저희가 심사단을 꾸려가지고 공모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학교 교육이라든가
마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좀 어려우실지라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은 점차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좀 확대할 계획이 있는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윤미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을교육 공동체 팀장 김윤미입니다. 네, 경기도교육청 정책 사업인 경기 꿈의학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의학교는 학생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에 기반하여 마을과 함께 학생 꿈 실현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 활동입니다. 여러 학교의 친구들이 꿈과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여서 코딩, 드론, 일러스트, 스포츠, 국악, 댄스, 제빵, 영상 제작, 반려동물 케어, 사회적 경제 등 현재 60개 꿈의 학교를 만들어서 약 1000명의 파주의 학생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실패와 성취를 경험하고 또 마을 단위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마을과 학교를 넘나드는 혁신교육지구와 생각을 나란히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꿈장을 지원하는 꿈지기를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 마을 활동가분들이 맡아주고 계십니다. 꿈지기가 학교 선생님이신 경우에 학교 주도성이 더욱 강화되고 또 꿈의 학교 취지에 맞게 잘 지원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꿈의 학교 운영을 권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꿈지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마을 활동가가 활동하실 수 있도록 교감 선생님과 행정실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학년도에도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합니다.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한 달간 공모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초, 중, 고 학생 누구나 4월부터 12월까지 방과 후나 주말, 방학을 이용해서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수료하게 되며 생활기록부에 활동 내용이 기재됩니다. 신청은 경기 꿈의 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꿈의 학교 공모 포스터를 문서 수발함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학급별로 한 장씩 게시해서 우리 파주 지역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꿈의 학교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 장학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혁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파주교육지원청 이정은 장학사입니다. 네, 혁신 학교와 혁신 공감학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혁신교육지구 관련된 사업으로는요, 예, 학생 중심 교육 날개달기 사업과 연관인데요. 네, 이는 혁신교육 역량 강화 및 성과 확산으로 혁신학교 성장 심화 도약을 위한 예산 지원, 또 이를 통해서 네, 혁신교육 비전을 실현하는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된 내용은요, 혁신학교의 성장과 심화가 목적입니다. 사업 대상교들은 2022년도 60개 교회에 해당됩니다. 초등학교 44개 교, 중학교 11개 교, 고등학교 5개 교입니다. 지원 예산은 아직 도의회를 통과하고 확정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작년에 준해서 네, 1년차 신규 지정 학교에는 4,300만 원, 2, 4년차에 해당되는 학교에는 2,500만 원, 그리고 네, 5년차 이상 재지정 학교에는 1,600만 원, 물론 학교 급과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상이하게 네,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혁신공감학교입니다. 기혁신공감학교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는 기혁신공감학교 운영교가 중단 없이 계속 지정 및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만 달라진 점은 종전에는
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지정했다라면 이제 지정 주체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으로 변경됩니다. 지정 기간은 1년간 동일하고요. 운영 내용은 기혁신공감학교 운영 과제 중 단위 학교의 중점 과제를 교육 공동체가 정하여 2022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수립을 운영하고 또한 2023년 신규 혁신학교의 진입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은 지정 주체와 예산 지원인데요. 도교육청 목적 지정 교부 예산이 내년도부터는 없습니다. 네, 그 점이 달라진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혁신 공감학교의 지정은 계속 운영되지만 예산 지원이 없으므로 아마도 이제 교육과정 운영에서 네, 다양한 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혁신교육지구 내에 있는 교육활동 사업에서 많이 네, 신청과 공모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든든한 배움이 있는 교실, 배움원 행복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혁신교육지구 신규 사업이고요. 사업 목적은 단위학교 창의적인 학년, 학급, 교사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지원 규모는 배움원 프로젝트는 15교, 행복원 프로젝트는 20학급이고요. 사업 내용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색 있는 학급, 학년 프로젝트 지원입니다. 예산 지원 계획을 보시면 배움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군 운영비를 저희가 200만 원씩 15교에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행복원 프로젝트는 학급 운영비를 100만 원씩 20개 교회에 2천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그 교감 선생님들이 좀 학교에 좀 홍보를 좀 해주셔서 이제 좀 특색 있게 학급이나 학년 운영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에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이 부분이 좀 더 여유 있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신 학급 교육 과정이나 학년 교육 과정에서 그 분들이 이제 계획서를 내서 저희가 보고 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파주 교사 리더들을 좀 양성을 하려고 사실 이걸 하고 있는 거여서요. 저희가 1년 동안 같이 소통하고 또 혁신교육이나 다른 그런 교육적인 고민들을 나누는 저희 네트워크가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보시면 가급적이면 교육 운영비로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교육 운영비로 100%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 그중에서 이제 학급 운영비다 보니까 학생 뭐 주부식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혹시 뭐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을 원할 때는 이제 학년에서 조금 강사분들을 외부에서 좀 초청해서 뭐 진로나 혹은 다른 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혁신 학교 공감학교랑 좀 같이 얘기하자면 이제 교육 운영비가 좀 이제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어요. 그랬을 때는 혁신교육지구 공모 사업을 병행해서 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희 지구 사업에서는 이제 기자재, 자산 취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운영비는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지구 쪽으로 좀 편성을 해보시고 그 자산 취득 기자재 쪽은 학교 운영비로 좀 잡으시면 조금 뭐랄까 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그냥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주영 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파주 중등교육팀 김주영 장학사입니다. 오늘 꿈이룬 고교학점제 운영 신규 사업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2023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내년 2022년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시점에 신규 사업으로 혁신교육지구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신규 사업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일반고와 자율고 총 16개 교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학교 내 이 교육과정 편제 확대를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편제를 확대를 하려면 교과를 운영할 수 있는 지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활동 지원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창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는 중운영 강좌 운영료에 강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운영 강좌를 운영을 하고 싶어도 인력풀의 문제, 또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건데요.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자유로워지면 강사를 모집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단위 이내 또는 초과의 중운영 강좌 운영을 위해서 강사를 채용하실 때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교과순회 전담 교사나 정교사가 강의를 할 때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목당 그 지원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0과목 개설로 총 지원비를 잡아놨는데요. 몇 과목이 총 개설되느냐에 따라서 과목당 지원비가 좀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별로 부족분이 혹시 발생을 하면 예산으로 충당을 부탁드리고 예산 소진 시엔 지원이 종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신청하시는 것은 별도 공문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교육과정 운영비는 아까 그 자유수강제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급 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차등 지원을 할 거고요. 중운영 강좌 운영료는 총 7,140만 원을 기준으로 개설되는 과목 수에 따라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 운영비 같은 경우는 아까 길선영 장학사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상한 비율을 지켜주시면 되시고 중운영 강좌는 전부 강사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모쪼록 이 사업을 통해서 고교학점제가 파주 관내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 그리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파주시청 교육지원청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주무관님. 잠시만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파주시청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기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원 절차는 시청에서 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지원 계획이 2월에서 3월 중으로 안내가 나가고요. 또 3월에서 5월 중으로 보조금 신청서 제출 및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결정 후 12월에서 1월 정산보고와 정산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예산 편성 항목은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강사비, 재료비, 체험비, 버스 운영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바뀐 거는 학교안 예술협력에서 1회당 10,000원씩 1회에 한해서만 지급하던 10,000원씩의 비용을 2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으로는 보조금은 시 보조금 전용 별도 계좌로만 관리해야 하며 특히 구성원의 인건비, 교원 연수비, 식사비, 간식비, 여비, 기념품, 상품, 상품권, 시상금 등 현금성 경비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저희 프로그램당 집행 단가를 여기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파일은 향후에 가이드북 제작 후 학교로 다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이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희 시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지원이 동시에 양쪽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편성 기준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행정실장님들도 같이 모셨습니다. 저는 좀 편성 불가 항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 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 보조원 등 학교에서 채용하는 근로자 인건비로는 편성이 불가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뭐 시설비, 상품권, 자산 취득성 물품 구입비, 기자재를 의미한 거겠죠. 그리고 교육과정과 직접 연계가 없는 체험활동 경비, 개인 용도의 장비 및 피복 구입비, 교원 자율 연수비 및 교원 연구활동비, 관리자 및 담당 교사 수당, 외부 업체에 단순 위탁하는 프로그램 경비, 교원 동아리 지원금, 일회성 행사용품 등의 교직원 복지비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이 없는 학생 복지성 경비, 지원금, 장학금 안 되고요. 전시성, 일회성 행사 경비, 기념품 구입 및 감사패 제작, 자격시험 응시료 안 되고요. 체험학습 및 현장 학습 프로그램의 사전 답사 관련 주차료, 통행료, 유류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의 버스기사, 수고비, 주차비, 통행료, 식비, 인건비성 경비, 학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인력지원 사업 불가 입니다. 네. 그리고 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교육부 종합감사 및 타시도 예산집행 감사 지적 사항에서는 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정산서 받아 보면 거의 그러실 일은 없는데 그래도 한 번쯤 이런 것들 실장님이나 이제 품위가 올라왔을 때 이런 것들 한번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난처해진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이상으로 1차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